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어제는 정말 광란의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우려했던 CPI 수치가 예상보다 너무 잘 나와주면서 거기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 대비 더 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시가 엄청난 폭등을 했는데요. TQQQ는 21.8, 불즈는 28.6, SOXL은 30.7%나 폭등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는 수치입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해도 아직 전체 계좌는 마이너스이신 분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간만에 정말 숨막혔던 증시 상황에 큰 희망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론 내용인 TQQQ뿐 아니라 SOXL과 불즈의 병행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이래서 전문가들의 경제 예측이라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재미로 이런저런 견해를 들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런 예측들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그나마 높은 적중률을 보였던 클리브랜드 연은의 예측치라던가 아니면 월가 뉴스라던가 모든 것들이 이번 CPI는 안 좋게 나올 것이며 투자를 한다고 해도 CPI 발표 이후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정반대였죠. 이래서 저는 폭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늘 주장하는 편인데요. 어제 CPI 발표 전까지 유튜브 분위기 봐도 나스닥이 9,000 간다느니 8,000 간다느니 7,000까지도 열려 있다느니 이렇게 극단적으로 걱정하는 영상과 댓글 남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순식간에 나스닥 증시가 7% 이상 상승을 하면서 11,000까지 회복을 했죠. 시장 분위기와는 반대로 공포를 이겨내고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어제 아주 기분 좋게 잠이 드셨을 겁니다.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어제 나온 CPI 수치가 물론 예측치보다 좋게 나온 건 있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그 수치 자체만 놓고 들여다보자고요. 7.7%라는 게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연준은 지금 2%대 인플레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치가 전혀 아니고요. 갈 길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중간에 예기치 못한 변수라도 생기면 이렇게 계속 하락 추세로 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거기에 우리가 계속 걱정하고 있는 렌트비는 오히려 상승 추세가 아직은 꺾이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간만 보고 계속 떨어질 거야를 외치면서 매수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겐 아예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렇게 확 튀어버렸죠. 자,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가 환율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유튜브에 가장 많이 달리는 질문 댓글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지금 싼 것 같긴 한데 환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들인데요. 저는 그때마다 환율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사셔라 라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환율이 높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많이 싸진 것이고 환율이 회복될 때쯤엔 오히려 환율 내린 수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미국 주식은 많이 올라 있을 테니까요. 지금 상황이 딱 그렇죠.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환율이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1346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1.37%가 또 떨어진 건데요. 반면에 주가는 어떻습니까? 나스닥 지수 추종하는 QQQ 기준으로만 봐도 어제 하루 동안에 7% 넘게 상승했고요. TQQQ 기준으로는 거의 22%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결국 환율이 완전히 회복하면 그때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늦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손해예요. 물론 중간중간 환율도 적당히 괜찮고 미국 주식도 가격이 낮게 유지되는 순간들이 몇 차례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때마다 제대로 맞추기가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그냥 환율은 신경 쓰지 않고 미국 주식 사는 게 낫다라고 항상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TQQQ 하나에 몰빵하지 않고 SOXL과 불즈를 병행하며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건 개개인의 취향 차이일 수 있는데요. 3배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라고 해도 그 성향이 다 다릅니다. 선호하는 3배짜리 상품도 다 다르고요. 간혹 보면 무조건 TQQQ 하나에만 투자하는 게 답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래도 나스닥 100 지수를 따르니까 그만큼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TQQQ 하나에 몰빵하는 게 훨씬 낫다는 의견도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SOXL과 불즈를 병행하며 투자합니다. 그 이유는요. SOXL과 불즈를 병행 투자했을 때 증시의 변동성을 이용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큰 하락 시 과감한 분할 매수가 좀 더 쉬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건 SOXL과 불즈 역시 결국 나스닥 지수와 주가 향방이 같게 움직이며 우상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긴 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TQQQ와 SOXL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장 저점을 봤을 때 불과 한 달 전인 10월 13일에 SOXL이 6.2달러였고요. 같은 날 TQQQ도 가장 최근 저점이었는데요. 16.3달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TQQQ는 대략 40% 정도 올랐고요. SOXL은 6달러에서 어제 종가 기준 12달러, 즉 한 달 만에 거의 100%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TQQQ에 가장 높은 비중을 싣고는 있지만 SOXL과 불즈를 같이 병행 투자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세 가지 상품은 결국 주가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큰 하락을 동시에 맞더라도 그 중에 더 세게 하락하는 상품이 있을 텐데요. 그 상품을 삽니다.
그게 SOXL일 수도 있고 불지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품들을 저점에 모아갑니다. 어차피 결국 오른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을 보시면요. 지긋지긋한 저점 구간을 지나 한번 상승할 때 그 폭발력이 SOXL과 불지는 TQQQ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그렇죠. TQQQ가 거의 22% 올랐고 SOXL은 거의 31%, 불지는 29%가 올랐습니다. 물론 TQQQ도 엄청난 상승률이긴 하지만 SOXL과 불지에 비하면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물론 지금 단기간의 상승폭만을 보고 세 가지 상품 중 어떤 게 최고다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하락할 때도 그만큼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5년 후 혹은 10년 후의 최종 결과가 어떤 게 가장 좋을지는 우린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다 모아갑니다. TQQQ만 모았는데 SOXL이나 불지가 더 압도적인 수익률을 내고 있으면 배가 아플 것 같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SOXL과 불지가 나중엔 TQQQ의 상승률을 압도할 것 같긴 합니다. SOXL의 경우 반도체 산업은 미래에도 핵심 산업으로 계속 유망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확신이 있고요. 또 불지의 경우엔 빅테크와 주요 반도체 기업 소수 정예로 짜여져 있는 그 구성이 너무나 마음에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때마다 상황을 봐서 모아갈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마냥 환호하고 좋아하긴 이릅니다. 아직 확실하게 악재에 소멸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 기대감만으로 오른 거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당장 오늘 밤에 하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 향후 단기간의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먼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면 결국 무수히 많은 변동성 중 하나일 뿐입니다. 변동성은 견디면 그만이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분들과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